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주차는 드디어 여러분들이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끝내고 같이 이 사회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의 프레젠테이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이게 처음에 이 개념을 잡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었거든요. 프레젠테이션 만들 때 색깔을 몇 개 써야 되지? 내용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거 참 어렵네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꿀팁이라면 꿀팁이고, 여러분들의 그 프레젠테이션의 기술 능력을 한 두 단계는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전 자신해요.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해를 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어, 프레젠테이션 기술과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이유가,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이 인재상이 지금 현재 인재상들이 이런 것이기 때문이죠. 문해력, 문장을 해독하는 능력,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 문장을 해독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표현하려고 하는 표현력, 그리고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파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또 사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분석적인 사고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뭐 분석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학교 수업에서는 경영 자료 분석이라든지 이런 R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면 분석력에 대한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 분석력을 올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추론력입니다. 추론을 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기르게 되는 거죠.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순서라고 보다는 이런 인지성이 다각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할까, 어떤 부분을 더 배워야 될까라는 걸 좀 더 생각해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좀 좋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춰서 우리도 조금 이런 능력을 길러보자라는 게 가장 첫 목표였고, 사실 색상 선택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제일 많으셨을 거예요. 제일 처음 부분이 색상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색상 선택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은, 제가 한 페이지당 3개에서 5개, 한 전체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3개, 5개가 한계란 말이죠. 근데 이 색상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썼을 때 과연 어울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이 클 거예요. 어, 워낙 원래부터 이 색상에 대한 선구안이 좋고 선명함이 좋아서 잘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면 여러분들도 사용하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컬러에 대해서 한 5가지를 추천해주는 사이트가 미리 있습니다. 그 어도비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토샵, 뭐 일러스트 등 이 어도비의 컬러에 대한 색깔들은, 얘네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색깔에 대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나 너무 어렵다라고 싶으면 여기에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주소는 남겨놨고요. 그래서 어도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어도비 컬러라고 뜨는데, 이 색상 힐 5가지를 추천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색상일은 유사, 단색, 삼각형 이렇게 다 가능할 수 있고요.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의미에 따라서 이런 것을 쓰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사라든지 단색 그리고 삼각형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이 색깔들을 5가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뭐 선택하셔도 하셔도 되고, 내가 원하는 색깔이 하나 있으면 요거 하나 잡으시고, 내가 원하는 색깔의 중심점을 잡으시면 그 색깔에 맞춰서 5가지를 추천을 해줘요. 그렇게 됐을 때는 대부분 이게 색깔이 어색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색깔을 썼을 때는. 자, 그럼 이렇게 내가 이런 살색 같은 걸 C로 잡고 선택을 했고, 이 색을 어떻게 쓰냐?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요 RGB 컬러까지도 얻을 수 있고, 여기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뭐 로그인 되어 있으신 분은 로그인을 통해서 저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 여러분들이 화면 캡처를 할게요.
여러분들 파워포인트에서 하셔도 되고 저는 윈도우에서 쓰는 화면 캡처를 바로 쓰겠습니다. 요거를 캡처를 합니다. 그리고 캡처한 상태에서 이 파워포인트 화면에다가 바로 부를게요. 자, 저는 이렇게 맨날 올려두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나 뭐 디자인, 뭐 도형도 좋아요. 이런 형태를 불러다 두고 여기서 색깔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 색을 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요 색깔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한 색깔씩. 그래서 요 색깔을 넣기 위해서 도형 채우기를 쓸 건데 이 도형을 채우기를 보시면 이렇게 하면 색깔이 바뀌죠. 요거 말고 스포이트라고 있어요. 스포이트 보이시죠? 이 스포이트를 누르시면 여기에 가까이 가는 순간 색깔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운데 색인 이 색을 가지고 올게요.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요 색깔, 얘는 요 색깔, 얘는 요 색깔, 요 색깔, 얘는 요 색깔. 이러면 어울리는 색이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 없이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요거 이제 요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탭 띠루 같은 걸로 하나 만들어 놓고 1페이지 가서 이렇게 복사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도형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도형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맨 뒤로 보내서 이렇게 5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맞춤을 해서 가로간격 동일하게 위쪽 맞춤 정도 해주시면 충분히 잘 되겠죠. 그리고 맨 뒤로 보내가지고 글자가 완성될 거고요. 글자가 조금 이게 좀 삐뚤어진 것 같다. 그럼 이건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맞추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2개씩 그룹핑을 해가지고 혹시나 있을 깨지는 상황을 대비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다녀서 여기서 도형 채우기 스포이트 이렇게, 도형 채우기 스포이트 이렇게, 도형 채우기 스포이트 이렇게, 도형 채우기 스포이트 잘못 눌렀네요. 이렇게 도형 채우기 스포이트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색깔이 어색해지지 않는 거죠. 어떠세요? 훨씬 더 정렬이 돼 보이죠? 뭐 이런 것들에다가 조금 효과를 주시면 3D적인 효과도 가능하니까 충분히 예뻐지겠죠. 금방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색감을 정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도비 사이트에 가시면 색상 휠이 있으니까 이 색상 휠에 맞춰서 이렇게 색깔들이 추천되니까 이 색깔 쓰세요. 5개도 많습니다. 사실 3개 정도만 쓰셔도 충분해요. 어때요? 간단하죠? 이거 복사해서 다음 페이지 가서 또 여기다가 붙여놓고 쓰는 거예요. 어때요? 컬러에 대한 고민 해결됐습니까? 사이트는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시면 이거 하는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너무 쉽죠? 자, 색상 선택은 제가 다 힌트 드렸어요. 이걸로 색상 선택하시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파일 선택입니다. 이 너무 좋은 이미지를 찾고 싶은데 고퀄리티 이미지가 없어. 첫 번째는 사실 이제는 이 오피스 365가 들어오면서 이미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갈증을 느끼실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갈증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구글 이미지에서 찾으시면 웬만한 건 다 되고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작권 문제는 엄청난 문제예요. 여러분들한테 수십만 원, 뭐 작게는 수십만 원, 수천만 원까지도 걸릴 수 있는 이 저작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날이 서 있어야 돼요. 곤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못했을 때 회사에 대한 타격,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타격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피스 365를 이용하시면 오피스 365 안에 있는 이런 아이콘이라든지 이미지들은 웬만한 건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상업적 이용만 아니면. 근데 요거 기준도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웬만한 365에서 이미지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아니면 회사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는 다 쓰셔도 됩니다. 학교에서 이런 거 이미지 좋네 이렇게 해서 바로 삽입하시면 이미지가 불러와지니까 이미지 너무 고화질이잖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2006 버전, 뭐 2013 버전, 2013 버전만 했어도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콘에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픽토그램 형태로 되어 있는 설명형 이런 아이콘들도 많고요. 아예 이런 사람 컷아웃도 많아요. 사람 컷아웃. 그래서 이렇게 삽입하면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그럼 요 안에 우리는 뭘 하면 되겠어요? 도형 넣는 거예요. 도형 맞춰서 넣어가지고 여기다 뭐 쓰면 되겠어요? 뭐 액자 모양으로 해서 사람 구함 이렇게 바로 쓰면 느낌이 어때요? 훨씬 더 사실 같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런 글자체라든지 글꼴 크기를 크게 구해서 하시면 좀 더 사실적이게 되니까 이런 것들 바로 쓰세요. 이제는 이제 이게 여러분들의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이콘 들어가시면 많이 있습니다. 사람 컷아웃도 있고요, 스티커도 있어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일러스트레이션이었어요. 이 일러스트레이션이 되게 좋은 게 이 일러 파일을 여러분들이 삽입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푸드 이미지 일러 파일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렇게 이미지 하나가 들어와요. 그럼 이거 이대로 써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꿀팁이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컨트롤 시프트 C. 그룹이 아닌 가져온 그림이다. 그룹이 아닌데 가져온 그림이다. 그림이 개체가 변환하겠냐 묻거든요. 컨트롤 시프트 G. 그룹 해제를 하시면 알겠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림이 됐어요. 일러스트레이션이 아니에요. 거기서 한 번 더 컨트롤 시프트 G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씩 다 깨집니다. 이게 거의 마법 같은 일이죠. 하나씩 다 깨진다. 어떻게 되냐고요? 페인트는 따로 여기다가, 페인트 통도 여기다가, 페인트 통 그림자도 이렇게 붙이고요. 여기 붓도 여기 붓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여기 색깔 칠하는 것처럼 이 붓에 대한 깨지는 것도 요거 그림자니까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붙이고. 어때요? 너무너무 좋죠. 저도 이거 처음 알았을 때 너무 좋았어요. 아이콘 들어가시면 일러스트레이션에 있는 이미지들은 웬만한 게 다 깨집니다. 엄청 좋아요. 한번 멋지게 깨볼까요? 펜도 한번 깨볼까요? 자, 컨트롤 시프트 G를 하면 그림이 매체로 변환하겠냐? 알겠다. 그림이 돼버립니다. 거기서 한 번 더 깨요. 그러면 이제 펜더는 분해되기 시작할 거예요. 펜더, 나무에서 분해된 펜더, 앞발, 뒷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한 번 더 깨면 또 깨집니다. 꼬리, 다리, 이런 얼굴만 들고 와서 쓸 수 있어요. 자, 얼굴만 깨볼까요? 또 깨집니다. 눈, 머리, 귀, 입, 코. 어때요? 혁명적이죠. 그룹 해제 기술 하나로 이렇게 다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실 때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까지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제가 사이트로 적어놨죠. 아예 무료 사이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프리픽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 기본적 이미지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이미지가 쓰고 싶다 하면 트리라고 검색하시면 나무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자, 여기서 보시면 프리 하고 있습니다. 여기 프리 선택해 주시고 검색을 하시면 프리 이미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다운로드 하시면 프리 다운로드를 하시면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건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이미지는 안 돼요.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프리로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압축 파일 형태로 저장되는데 제가 압축 풀었거든요. 삽입, 그림, 이드바이스 이렇게 불러와지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배운 방법으로 쓰시면 돼요. 이제 이거 깨지냐고요? 안 깨지는 것도 있고 깨지는 것도 있고 EPS 파일이 불러와질 때도 있고 안 불러질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 잘라요. 내가 필요한 것만 잘라요. 자, 잘랐습니다. 확대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것만 쓰고 싶다. 색, 투명한 색 설정해서 투명한 색 설정하시거나. 어때요? 간단하잖아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 뭐예요? 배경 제거하세요. 배경 제거 됐잖아요. 뚫기 나무 5그루가 바로 쓰네요. 어렵나요? 어렵나요? 너무 쉽죠? 이 정도면 저는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미지면 여러분들한테 뭐 충분하게 다 알려드렸다라고 싶네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이 정도면 무료로 하는 법 알려드렸죠? 모르겠으면 저희 프리픽 가서 프리만 하셔가지고 원하는 거 다 다운받으시면 돼요.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뭐 영어는 어렵다고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똑같이 나무라 쳐도 나와요. 어때요? 어렵나요? 웃음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 정도 기술은 이제 와 너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제 껌이 돼 버렸어요. 엄청 쉬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요런 세 번째가 도형이에요. 요런 도형인데 이 도형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수업을 잘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도형들을 우리가 그 이미지에서도 불러도 되지만 아이콘 이런 이미지에서 컴퓨터 이미지를 표현한다. 그러면
있을 때 이제 이미지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글 가셔서 찾아보시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뭐 이런 거 복사하셔서 색, 동영색 설정하시고 그대로 이 이미지만 불러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이거는 이미지가 크기가 저장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는 크기 나중에 변경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뒤로 보내고 이건 되겠네. 이 정도 해서 여러분들 설정을 맞추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컴퓨터 도형 같은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따는 방법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바로 뚝딱 이렇게 만들어 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 배운 거니까. 이렇게 이거 센터 D 엔터 잡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뭐 하면 되죠? 통합만 하시면 컴퓨터 안에 나오고 뭐 여기서 도형을 하나 더 넣는다 하면 화면이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미지를 빼겠다 그러면 결합으로 해서 결합 도형이 투명한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뒤에 가면 TV 영상 나오듯이 하는 거. 이런 도형에 가는 기초적인 기능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하나 더 보여드릴게. 그 예전에 플라워 패턴의 글자 유행했던 게 있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에다가 이 글자에다가 그림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렵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 부르시면 돼요. 도형에서 일러스트에서 부를까요? 이미지를 찾아야 되겠네. 태포 B 이런 깨끗한 이미지를 삽입하고 이 이미지에서 글자를 하나 부르시면 돼요. 글자 하나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자. 저는 이걸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이 도형을 잡고 도형을 교차하시면 이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이미지 자체가 되지 않는 이미지네요. 제가 미리 해놓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고 여기 내려갔지? 이거를 이렇게 올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도형 서식에서 이렇게 하면은 결합하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교차하면은 이렇게 불이 표시된 글자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글자는 아니에요. 이미지예요. 이미지로 표현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드실 수 있다는 거. 아까 제가 다시 했죠. 다시 해볼까요? 풍경이 이미지로 해야 되겠죠. 커피 우리 했던 거 기억나죠? 여기에다가 삽입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해서 FBE 이거를 여러분들 글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글자체로 특이한 걸로 해볼까요? 키우시고 글자체를 한 90까지 키워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럼 이것도 괜찮지만 도형서식에 가셔서 통합하면 없어지고 결합하면 이거만 남고요. 이렇게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조각하면 조각이 나타나는 거고 교차하면 이렇게 커피만 남는 거죠. 엄청 느낌이 있죠?
이렇게 완성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기술들부터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연습을 해봤어요. 요 기술만 연습이 되셔도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의 퀄리티는 한 단계 업이라는 거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도 자료나 뉴스 이런 것들 가지고 조금 프레젠테이션을 만져볼 건데, 요거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은 요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미지적인 기술들, 의미들, 표현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